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나 FA-50 경전투기를 비롯해 K방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폴란드에 이어서 호주까지도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표는 호주의 군사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호주와 카이가 협력하는 것이 첨단 무기의 확보는 물론이고 호주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서는 신규 장갑차 사업의 가장 유력 후보였던 한화의 레드백이었으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신규 도입량을 확 줄여버렸는데요. 그동안 한화 에어로에서 공들인 것을 생각하면 난감한 상황이 되었지만 호주 측에서는 지상 무기 체계가 아닌 KF-21과 FA-50 등 전투기 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월 호주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린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함으로써 호주 방산업계의 눈도장을 찍었는데 T-50에 탑승한 블랙 이글스 비행팀이 호주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리며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하자 호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호주에서 열린 에어쇼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행사에 초청받아 KF-21, T-50, FA-50 등 주력 상품들을 전시했었는데요. 호주에서 진행 중인 훈련기 사업에서는 대한민국 전투기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참가한 나라들에게 홍보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카이의 수장인 강구영 대표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호주의 군사 매체인 APDR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이 수장 강 대표는 APDR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T-50을 홍보했습니다. 강 대표는 T-50의 진정한 경쟁력을 KT-1 기본훈련기 개발 이후부터 축적해온 기술 및 사업 역량과 로키드 마틴과의 기술 결합으로 꼽았으며 개발 초기부터 공공 전투 목적으로 개발되어 초음속 비행이나 애프터버너 등 핵심적인 기술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또한 강 대표는 운용 데이터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서 입증했다며 국가 간 기술 산업 협력에 대한 요청을 자주 받는다. 유사한 계약도 성공적으로 이행한 바 있고 호주 내에 많은 잠재적 파트너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뜻밖의 발언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호주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 강 대표는 호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콕 짚어 FA-50은 물론 KF-21도 F-35와 설계상 유사성이 있다면서 KF-21을 확보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매체 측에서도 F-35, F-16, KF-21, FA-50이 모두 미국 대표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대한민국의 카이 공급망을 공유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서로 형제 플랫폼이라고 주목했는데요. 또한 카이가 기획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추후 확장성 역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을 진행할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과 함께 이번에 최초 공개된 다목적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열린 2023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 카이는 처음으로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연구 중이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즉 멈티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대공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이 날로 발전하면서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위험한 곳에는 무인기를 대신 보내거나 유인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면 무인기가 대신 공격해서 적에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공격하는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인간과 무인 드론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같은 항공 선진국들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온전히 혼자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무인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완벽히 대체하려면 개발비와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인데요. 높은 단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성비를 생각한 설계로 단순한 임무 수행만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대한항공이 KUS-LW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해서 KF-21 전투기에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상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KF-21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며 최소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할 예정인데요.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일반적인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정도 작은 크기라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대신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방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일회성 자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카이에서 이렇게 한 종류의 로열 윙맨이 아닌 로열 윙맨의 윙맨을 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유무인 합동작전을 위한 무인 비행기는 완전 단독작전 무인 전투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비행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이미 두 종류의 무인 편대기를 완성은 했으나 앞으로도 많은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빠르게 개발 및 시험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다른 로열 윙맨 기종보다 먼저 비행시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현재 연구 중인 무인 편대기는 두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두 발의 소형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성능인데 어차피 이 수준으로는 대공 표적이든 대지 표적이든 임무에 한 번 이상의 교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마치 전투기 편제처럼 소모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가 조합되면 KF-21 한 대에 더 많은 숫자의 무인 편대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을 하면 무장 탑재량이 많은 무인 전투기가 마무리 공격을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데요. 특히 교란 및 전파 방해 등의 임무가 부여되는 전자전에서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활약한다면 KF-21 전투기는 적의 강력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피해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탄도미사일 및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으며 공군의 북핵 대응 작전인 일명 킬체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의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의 실증, 2037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카이는 호주를 시작으로 KF-21 전투기의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 호주 등의 여러 나라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